낯선 땅에 억지로 끌려오듯 내던져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하게도, 아니 어쩌면 기적처럼 그녀를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차갑고 경쟁만 심할 것 같던 사람들, 숨 돌릴 틈 없는 사회. 처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두려움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낯선 곳은 조금씩 그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맞닥뜨린 위기 속에서 드러난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 깊은 인연. 처음엔 거부감으로 시작되었지만 끝내는 그 인연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억지로 떠난 여정이 어떻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안나라고 합니다. 올해 33이고 그동안 본사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아왔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부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안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부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들은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파견을 보내기로 했어. 2년 계약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한 한국은 경쟁만 치열하고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인간미가 부족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야근 문화나 빨리빨리 하는 성향 같은 것들이 유럽에서 자란 제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죠. 부장님, 정말 제가 가야 하나요? 다른 사람은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부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내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젝트거든.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도 별로였어요. 안나, 그 먼 아시아까지 왜 가려고 해? 거기는 일만 하는 곳이잖아. 한국 사람들 성격 까칠하다면서 괜찮을까? 친구들의 걱정 섞인 말들이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죠. 밤늦게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K-파프이나 드라마는 유명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는 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어도 문제였고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가 필요할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파견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바르샤바에서의 안정된 일상을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 한다는 게 정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출발 당일 공항에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도 억지로 웃고 있었어요. 속마음은 2년만 버티고 돌아오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파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그 상상 속 한국은 여전히 차갑고 딱딱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너무 크고 현대적이어서 놀랐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이 정말 빨랐어요. 모두가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죠. 역시 바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선입견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본 풍경도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고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많더라고요. 운전기사분이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해요라고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그러게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첫 출근은 정말 긴장됐습니다. 서울지사는 강남에 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에 위치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모습이 딱딱해 보였죠. 폴란드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도 가벼운 인사나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안나 씨, 어서 오세요. 저희 팀의 프로젝트 파트너로 함께 일하게 될 김현우 차장님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게 현우 차장님이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진지하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모습에서 전형적인 한국 직장인의 느낌이 났어요. 안나 씨,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현우 차장님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악수를 나누면서도 이 사람과 2년 동안 일해야 하는구나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죠. 첫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업무 스타일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익숙했던 방식은 충분한 검토와 단계별 접근이었는데 차장님은 일단 빨리 시작해서 진행하면서 수정하자는 식이었거든요. 안나 씨, 이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고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차장님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불안했어요. 차장님,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차장님은 살짝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특히 회의 시간이 가장 스트레스였어요. 한국 동료들은 정말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어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곤 했죠. 어느 날 야근을 하게 됐는데 사무실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현우 차장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 준비를 하셨어요. 안나 씨,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조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차장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차장님은 웃으면서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가 보통이에요라고 답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을 혹사시키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빠른 업무 처리 방식, 늦은 퇴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 차장님과의 업무 스타일 차이가 너무 컸어요. 매일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는 폴란드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곤 했죠. 정말 힘들어. 여기 사람들은 일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과 현우 차장님에 대한 편견을 더욱 굳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던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와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였는데 본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 바이어 측에서 갑자기 기술 사양서에 대한 추가 질문들을 보내왔는데 제가 번역한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핵심 기술 용어를 잘못 이해했던 거죠. 이대로 가면 내일 미팅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할 상황이었어요. 이런 어떡하지?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독일은 이미 밤이라 연락할 수도 없고 한국에서는 독일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현우 차장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는 안나 씨,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차장님께 이런 실수를 털어놓기가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독일어 번역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내일까지 수정해야 해요. 그런데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제 말을 들으시더니 차장님이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제 친구 중에 독일에서 10년 넘게 살다 온 친구가 있어요. 지금 당장 연락해 볼게요. 차장님이 급히 전화를 거셨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야, 민수야. 미안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독일어 번역 좀 도와줄 수 있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분이 30분 만에 회사로 오신 거예요. 김민수 부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안나 씨 반갑습니다. 현우가 부탁하는 일이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라고 하시면서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세 사람이 밤 11시까지 함께 앉아서 문서를 검토했어요. 김민수 부장님이 이 부분은 독일 사람들이 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조언해 주시고 현우 차장님은 한국 기술의 장점을 이렇게 어필하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김민수 부장님이 독일에서 살면서 느낀 건데 한국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정밀도나 품질 관리 면에서는 독일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거든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우 차장님도 맞아요. 우리 회사 기술진들 정말 대단해요.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거든요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두 분의 표정에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밤늦게까지 도와주신 덕분에 완벽한 자료가 준비됐어요. 안나 씨, 내일 프레젠테이션 잘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 제대로 알려주세요라고 김민수 부장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다음 날 미팅은 대성공이었어요. 독일 바이어들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준비성에 감탄했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특히 이렇게 세심하게 독일어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회사는 처음이라며 칭찬해 주었어요. 미팅이 끝난 후 현우 차장님이 안나 씨, 수고하셨어요. 어제 도움이 됐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차장님, 정말 고마워요. 차장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경쟁만 하고 차가운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특히 자신들의 기술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인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독일 바이어와의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한 이후로 현우 차장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늦게까지 저를 도와주시고 친구분까지 불러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 때문에 차장님을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차장님이 빨리빨리 하시는 게 성격이 급해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모든 팀원들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또 야근을 하게 됐는데 밤 9시쯤 되자 현우 차장님이 안나 씨,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이 작업만 끝내고 먹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차장님이 그럼 잠깐 나가서 같이 드실래요? 이 근처에 맛있는 집 있어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막상 나가보니 차장님이 데려가신 곳은 아주 소박한 김치찌개 집이었어요. 안나 씨,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이 집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다닌 곳이거든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차장님과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차장님은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제가 물어보니 요즘은 많이 줄인 편이에요. 예전에는 새벽 2-30까지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가족 시간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하셨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살짝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차장님이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언젠가는 해야죠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야근할 때면 자연스럽게 함께 저녁을 먹게 됐어요. 차장님이 한국 음식을 하나씩 소개해 주셨는데 불고기, 갈비찜, 된장찌개.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맛봤어요.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라고 하면 차장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러게요. 한국 음식은 정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라고 자랑하셨어요.
어느 날은 공장 현장 점검을 함께 나가게 됐어요. 경기도에 있는 제조 공장이었는데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차장님의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안나 씨, 폴란드는 어떤 나라예요? 저도 언젠가는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요. 차장님이 정말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폴란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차장님이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장에서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현장 직원들과 대화하시는 차장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세심하게 직원들을 챙기시더라고요. 김주임님, 요즘 야근 많이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안부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한 직원분이 저에게 안나 씨, 현우 차장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희 일 끝나면 꼭 먼저 가라고 하시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시거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차장님을 보는 눈이 또 달라졌어요. 공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장님이 안나 씨, 한국 생활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특히 차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차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처음에 안나 씨가 오신다고 했을 때 외국분과 일해 본 적이 없어서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안나 씨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처음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차가운 선입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사에 돌아와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다른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가끔씩 팀 회식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겉으로는 바쁘고 차갑게 보여도 속으로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평온한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였어요. 곧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4개월쯤 지났을 때 본사에서 갑자기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어요. 유럽 본사 이사회에서 아시아 시장 확장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면서 서울지사의 성과를 재평가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만약 다음 분기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아시아 사업 자체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위기 상황이었죠. 팀장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3개월 안에 대형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우리 지사 존속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동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현우 차장님이 일단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여야겠어요. 특히 일본 도요타 2차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가장 유력하니까 여기에 집중하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차장님,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일본 기업들은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를 선호하는데 우리가 조급해 보이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내자 현우 차장님의 표정이 딱딱해졌어요. 안나 씨, 지금은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차장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감정이 올라왔죠.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건 한국식 방법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한국식이라는 표현을 써버린 거예요. 현우 차장님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안나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식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유럽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단계별로 신중하게. 제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차장님이 말을 끊으셨어요. 체계적이요? 안나 씨, 현실을 좀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시간이 있나요? 3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식 여유는 사치예요. 차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화가 나서 차장님이야말로 현실을 보세요.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하면 결국 실패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빨리빨리만 외치고 제대로 된 계획은 없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현우 차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안나 씨,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내죠. 각자 자리로 돌아가세요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현우 차장님과는 업무적인 대화만 주고받았어요. 안나 씨, 이 자료 검토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요. 예전처럼 함께 저녁을 먹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 진행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유럽식으로 천천히 접근하려고 하고 차장님은 한국식으로 빠르게 밀어붙이려고 하니 팀워크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일본 고객사에서도 한국 팀 내부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냐는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숙소에서 폴란드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죠. 정말 못 살겠어. 한국 사람들은 역시 고집만 세고 낱말 안 들어. 차라리 본사로 돌아갈까봐. 그런데 어느 날 팀의 막내 직원인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나 선배님, 죄송한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봐요, 수진 씨. 현우 차장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남아 계시고 한숨도 많이 쉬시고 사실 차장님이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이유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수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장님이 저희 팀을 정말 아끼세요. 만약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팀원들이 다 다른 부서로 흩어지거나 심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현우 차장님이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팀원들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나 선배님도 많이 걱정하세요. 안나 씨가 한국을 싫어하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 씨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던 건 아닌가. 현우 차장님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나 싶었거든요. 한국식과 유럽식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틀린 건 아닌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유럽 방식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현우 차장님께 다가갔어요. 차장님, 죄송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차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저도 미안해요, 안나 씨. 너무 조급해 했나 봐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대화를 시작했어요.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 그 다름이 오히려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현우 차장님과 화해한 후 저희는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차장님의 빠른 실행력과 제 꼼꼼한 분석력을 결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 고객사에서도 한국 팀이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제안서를 준비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라면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인데 월요일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에 회사에 나와 있었어요. 사무실에는 저와 현우 차장님만 남아 있었죠. 안나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차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괜찮아요. 이 부분만 마무리하면 돼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오후 4시쯤 되니까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쉰 것이 한꺼번에 올라온 거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지러워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그만 그대로 잠들어 버렸나 봐요. 깨어보니 어깨에 누군가 재킷을 걸쳐놨더라고요. 현우 차장님의 정장 재킷이었어요. 차장님은 제 맞은편에서 조용히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깨는 걸 보시더니 안나 씨, 일어나셨어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얼마나 잤어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 1시간 정도요. 괜찮아요. 쉬셔야죠. 차장님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재킷을 돌려드리면서 감사해요라고 말했더니 차장님이 별것 아니에요라고 웃으셨어요. 안나 씨, 배고프지 않으세요? 저녁 먹고 다시 하면 어떨까요? 차장님이 제안하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배달 음식을 시켜서 사무실에서 먹었을 텐데, 그날은 차장님이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볼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차장님이 데려가신 곳은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한정식 집이었어요. 여기는 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한국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거든요.
한옥을 개조한 식당이라 분위기가 정말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어요.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 놀랐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반찬들이 10가지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반찬이에요? 메인 요리는 따로 있는 거죠? 제가 신기해하자 차장님이 웃으시면서 이게 한국식이에요. 한 상에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함께 나눠 먹는 문화거든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유럽에서는 개인 접시에 각자 음식을 먹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니 차장님이 그게 한국의 정문화예요. 함께 나눠 먹으면서 마음도 나누는 거조라고 하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현우 차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외국인과 일하는 게 어색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한국식으로만 하면 안나 씨가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도 많이 했고요. 정말요? 저는 차장님이 저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놀라서 말하니 차장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나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일을 보는 방법을 알게 됐거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북촌의 한옥들 사이로 석양이 비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안나 씨, 시간 있으시면 잠깐 산책하실래요? 이 동네가 정말 예뻐요.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현우 차장님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 한옥들이 조선시대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 복원된 거죠. 하지만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의 결과예요. 정말 신기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제가 감탄하자 차장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빨리 발전하면서도 뿌리는 잊지 않으려고 하거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본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나 경쟁적인 분위기 뒤에는 이런 깊은 공동체 정신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바쁘게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차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가족과 보낼 시간도 부족할 텐데. 차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너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말 죽도록 일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이 단순한 경쟁심 때문이 아니라 가족과 후세를 위한 희생 정신에서 나오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안나 씨, 한국 생활이 처음보다는 나아졌나요? 차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차장님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경직된 표정이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날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 그리고 현우 차장님을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한 날이었으니까요. 일본 도요타 2차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된 후 서울지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본사에서도 한국팀이 대단한 성과를 냈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팀원들 모두가 정말 기뻐했거든요. 특히 현우 차장님은 안나 씨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에요라고 하시면서 저를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왔어요. 파견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어느 월요일 아침, 본사에서 공식 메일이 왔거든요. 안나,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바르샤바 본사로 복귀하기 바람. 12월 1일부터 유럽 마케팅 팀장 직책을 맡을 예정. 그 메일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물론 처음부터 2년 계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복귀 지시가 오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유럽 마케팅 팀장이라는 건 제가 그동안 원했던 승진이었거든요. 폴란드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현우 차장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차장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축하드려요, 안나 씨. 팀장 자리라니 정말 대단한 승진이네요. 그런데 축하한다는 말씀과 달리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차장님, 저도 갑자기 이런 소식을 받아서 당황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차장님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당연히 가셔야죠. 더 좋은 기회인데요 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팀 동료들이 저를 위해 송별 모임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어요.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아, 정말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2년만 버티고 빨리 돌아가자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날 때가 되니까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던 한강의 풍경,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함께 갔던 근처 식당들, 야근할 때 먹던 치킨과 맥주, 이 모든 게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특히 현우 차장님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부터인가 차장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했거든요. 차장님의 따뜻한 배려, 한국을 자랑할 때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묵묵히 도와주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 차장님과 단둘이 늦은 저녁을 먹게 됐어요. 평소처럼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차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안나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안나 씨가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아쉬워요. 처음에는 외국인 동료와 일하는 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안나 씨가 없으면 일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차장님의 진솔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장님.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낯설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제2의 고향 같아요. 그럼 차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혹시 한국에 남을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회사에서도 안나 씨 같은 인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고민이 깊어졌어요. 한국에 남는다는 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차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고민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면 팀장이라는 안정적인 자리, 가족과 친구들, 익숙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남으면 현우 차장님과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어머니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지금 정말 큰 고민이 있어.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 어머니는 안나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알 거야. 다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렴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폴란드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봤어요. 안나, 미쳤어? 팀장 자리를 포기하고 한국에 남겠다고? 거기서 뭘 할 건데?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어요. 한국 남자랑 사귀는 거야? 그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사실 친구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현우 차장님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섰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2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고 이 나라와 이 사람들에게서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어요. 주말에 혼자 한강 공원에 나가서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처음 이 강을 봤을 때는 그냥 크고 넓은 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인생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강변을 걸으며 현우 차장님과 나눴던 대화들, 동료들과 함께 했던 치맥 시간들, 혼자 야근하며 바라봤던 한강의 야경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선택을 한 거였어요. 마음은 이미 한국에 그리고 현우 차장님에게 와 있었거든요.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었어요. 일요일 밤늦게까지 고민한 끝에 저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현우 차장님께 먼저 제 마음을 전하기로 했거든요. 차장님, 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차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차장님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요?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본사에 메일 보내기 전에 차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본사로 메일을 보냈어요. 팀장 승진 제안에 감사하지만 현재 서울에서의 업무에 만족하고 있어서 한국에 남아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한국 법인으로의 정식 전속을 희망합니다.
오후에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나, 정말 확실한 거야? 팀장 자리는 흔하지 않은 기회인데. 네, 확실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저녁에 팀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수진 씨가 안나 언니, 정말 안 떠나시는 거예요? 와, 너무 좋아요. 라고 소리치면서 저를 껴안았어요. 그날 저녁 갑작스럽게 축하 회식이 열렸어요. 팀장님이 안나 씨가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으니 오늘은 제대로 축하해야죠 라고 하시면서 근처 갈비집을 예약하셨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이 건배사를 하셨어요. 안나 씨, 처음 오셨을 때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성과 만들어가요. 모든 팀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회식이 끝날 무렵 현우 차장님이 안나 씨, 잠깐 얘기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밖으로 나와서 한강 쪽으로 걸어가면서 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안나 씨, 오늘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차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차장님이 저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저도 안나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게 됐거든요. 차장님, 사실 제가 한국에 남기로 한 이유가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차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안나 씨.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도 찾은 거였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한국 법인 직원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됐어요. 현우 차장님이 아파트 구하는 것부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셨거든요. 폴란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다면 어디든 상관없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친구들은 정말 미쳤다면서도 안나가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한 건 오랜만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해요. 2년 전 억지로 끌려왔던 이 땅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처음에는 경쟁만 심하고 인간미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따뜻한 공동체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빨리빨리 문화도 단순히 성급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는 지혜였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바탕에는 가족과 동료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현우 씨와 저는 지금도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업무 파트너에서 인생 파트너로 발전한 거죠. 내년에는 결혼할 계획이에요. 한국식 전통 혼례도 올리고 폴란드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축하할 예정이어요. 혹시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르고 낯설다고 해서 편견을 갖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그 나라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동료들, 그리고 더 넓고 깊어진 제 자신을 찾게 됐거든요. 억지로 시작된 파견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된 거죠.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어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녀는 결국 억지로 끌려온 땅이라 여겼던 곳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편견은 무너지고 낯설던 길은 새로운 터전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피어난 인연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직접 부딪히고 경험할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